연봉이 억대가 넘죠. 저희 전기 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요,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공사업체를 차리신 분들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전트 유승호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편에는 내가 전기 쪽 자격증을 시험 보고 싶은데 도대체 시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면은 전기 기능사는 요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산업기사와 기사는 학점제로 가능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몇 학점 이상을 이수했을 시에 자격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전문대 2학년이면 산업기사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수학점이 넘었을 때, 산업기사는 전문대 학생이신 경우에는 2학년 때 시험 볼 응시 자격이 되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4년제이신 경우에는 3학년 때 거의 응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학생인 경우에 4학년 때 시험 볼 요건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F학점을 몇 개 이상 받지 않는 이상은 2년제일 땐 2학년 때 산업기사, 4년제일 때는 3학년 때 산업기사, 4학년 때 기사,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실무 경력은 어떻게 돼요? 저는 학교는 안 나왔어요. 저는 전기과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실무 경력으로 해도 됩니다. 전기 분야에 의한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다 라고 돼 있던데 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근무를 해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없죠. 유튜버 상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고용보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의료보험 자격 득상실 확인서를 받아보세요. 지금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봐보면 내가 어느 회사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봐보면 경력 증명서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내가 그 업체에서 근무한 업체에서 업무 내용을 본인이 이제 적어서 회사에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설비 라인을 관리하면 그거 전기 설비 관리 담당자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수가 좀 없는 면이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경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직장 다닌 경력이 2년 이상, 물론 관련 직종이에요. 말은 관련 직종이에요. 그리고 기사는 4년이면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볼 자격이 됩니다. 정리하면 경력으로만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 산업기사는 몇 년? 2년. 그리고 전기기사는 몇 년? 4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산업기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2년간 근무하고 기사를 보나요? 아닙니다. 1년씩 줍니다. 다시 해서 내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러면 1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 말고 제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저는 군대가 전기 쪽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군번이라고 있잖아요. 보직이 있어요. 어떤 거를 했느냐. 그래서 군대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의 군의 뭐는 몇 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직 번호가. 그러면 그걸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문의해 보시면 가능한 직종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품을 팔아야 되겠죠? 군대도 전화를 해서, 그쵸? 국방부에도 전화해서 내가 보직이 뭘로 나왔느냐. 아니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뭘로 나왔는지, 몇 번으로 나왔는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 뭐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군 경력이 있는데 이거 내가 전기 산업기사를 보고 싶다.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가셨죠? 왜냐면 거기다가 플러스 경력만 해서 해주면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군대가 좀 길었는데 요즘은 2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2년이 안 되면 나는 2년의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경력을 추가해서 2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를 취득하면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일단 전기 쪽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죠? 취업이죠. 두 번째도 이직이지. 결국은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활용을 해서 어디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 쪽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위한 목적이 가장 먼저 되겠죠. 그러면 취업처는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게 많이 위축돼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여. 어느 산업, 어느 일을 해도 전기가 빠져 있는 설비는 없습니다. 다시 해서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데 시공할 때도 만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계 도면에 맞춰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 완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들어왔어요. 또는 빌딩 같은 경우에도 뭐 입주자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전기 설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유지관리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협회라는 게 있죠. 공사협회, 전력기술협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저는 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협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 전기인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많이 보호를 해줘요. 다시 얘기해서 선임기준, 이런 기준, 이걸 하려면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해 라고 딱 법제화를 하니까 취업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력기술하고 공사협회에서는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설계사무소로도 취업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공사업체로 취업을 할 수 있죠. 전기공사업.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전기공사업체 들어가면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내 사업도 해보고 싶고 나는 내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공사업체를 가는 거를 젊은 친구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왜? 저희 전기 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요.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공사업체를 차리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진짜 힘들게 정말 바닥부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 현장 일을 막 해. 근데 기술이 터득되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30대가 지나서 30대 중반이 됐더니만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나한테 의뢰를 하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공사업체를 차려서, 그쵸? 우리 쉽게 해서 이종업체 같은 경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도, 그쵸? 수의계약으로도 내가 업체를 할 수 있고, 입찰을 봐서 내가 수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봐보면 전기공사업을 차려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쪽으로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제가 또 적극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리업체예요. 감리업이라는 건 내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리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있던 거는 지적을 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잘된 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통과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공사 이런 거를
감리 쪽으로 쭉 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고 전기를 좀 전공했어. 그러면 경력을 쌓은 다음에 기술사 공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기술사 공부도 감리 쪽이나 시공업체에 있는 분들은 경력이 쌓이면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감리 쪽에서도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PQ 환산 점수가 만점이 되면요, 연봉이 억대가 넘죠. 그쵸?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 넘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기술사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쪽이 이제 감리 쪽.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이제 좀 있어. 40대, 50대 뭐 이래. 또는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 나는 이때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좀 자리가 위태로워.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슬픈 일이지만. 그쵸? 근데 제 주변에도 봐보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좀 이제 벌써 이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쵸?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이직이 좀 평생 직장이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 40대인데 벌써 이제 회사에서 이 회사 다니기도 싫고 위에 상사가 저 새끼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저 새끼 내가 때려치고 말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좀 위태위태하고 이래서 나는 다른 이직을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기기사를 많이 와요. 학원도 또는 저희 인터넷 강의도. 그쵸?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난 이 자격증 취득하면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파트 전기과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 전기과장도 내가 자격증만 있다고 톡 들어가? 안 그래요.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면 나는 아파트 전기과장 바로 갈 수 있지? 에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가면 취득하면 일단 아파트 격일근무 같은 거 있죠.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1년도 제가 보기엔 좀 짧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년 정도는 아파트 격일근무 같은 걸 하면서 아파트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전기 과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이제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런 거 하는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1년 동안 내가 하는 업무들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걸 나는 미리 생각해서 나는 막 봄에는 어떤 거, 그리고 월별로 주간엔 이런 것들 내가 좀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수를 좀 잘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업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라든지 됐어요? 이런데, 또는 전력기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전기과장, 아파트 전기과장 또는 이렇게 물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아파트 전기과장은 괜찮아요? 연봉은 아주 세다라고 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연봉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전기과장은 제가 보기에 근무 조건은 어떤 데는 엄청 빡세고 힘들고 어떤 데는 여유롭고 쉽고 또 대인 인간관계도 좋은 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전기과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근무 조건이 좋아. 일단은 9시 한 8시 반까지 출근해도 그건 조기 출근이야. 그리고 6시 칼퇴근이 많죠. 그쵸? 6시 1분에만 나와도 나는 오버타임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 전기과장님들은 좀 그런 거. 그리고 또 토요일을 빨간 날짜 다 쉬고 또 연차 다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무 조건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아파트 전기과장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40대 초반이나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나와서 나는 내가 좀 준치적인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전기 쪽을 좀 많이 관리를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관리 대행업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안전관리 대행업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쵸? 꼭 전기과장을 선임하지 않고 대행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대행을. 그래서 그렇게 대행을 맡겨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좀 지금 뭐 유튜버 상으로는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얘도 잘만 운영하면 돈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번 편에서는 자격 취득 요건과 취득 후 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요약하면 기능사는 누구나 시험 볼 수 있고 산업기사는 2년제, 2학년, 4년제, 3학년, 그리고 실무 경력 2년이면 볼 수 있고 기사는 4년제 대학교 4학년, 실무 경력 4년이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군 경력도 확인해 보시라. 이게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여러 컴퓨터 활용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또 설계도 배웠을 거니까 그래서 설계 업체도 있고 근데 설계 업체가 조금 페이가 좀 낮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시공업체 물론 대기업도 있죠. 대기업 공사업체도 있고 뭐 조금 뭐 종합건설업체 이런 쪽으로 진출해서 가도 되고 또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공사 진짜 실무로 담당할 거야 해서 현장 노가다를 뛰다가 경력 쌓아서 업체를 차려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조금 연배가 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해서 관리, 유지관리 업무에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야까지 여러분들 다방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지금 한 번에 들어서 딱 이거다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나오는 유튜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관련된 내용을 섞어서 얘기 드릴 겁니다. 지금은 축약만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전투 유승원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